주거침입죄 관련된 판례 봅시다. 내용 설명할 때 봤던 것은 쉽게 연상한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으로 1번에 주거 또는 건조물 그리고 침입인 뜻이 뭐냐 이거죠. 이미 다 본 겁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은 가옥은 물론이고 위요지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집이 있습니다. 가옥이죠. 그리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랑 가옥 사이에 그 녹지 공간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위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치기에서 가옥 자체 들어간 건 물론이고 마당, 정원까지 들어간 것, 잔디밭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 된다는 거죠. 침입, 거지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동의받고 들어가면 무죄죠. 양물 2번, 거지자의 반대 의사 인정 방법. 총론에서도 비슷한 거 봤습니다. 거지자의 반대 의사는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묵시적으로 반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적 반대도 가능합니다. 추정적 반대.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반대할 거야 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네 건에 내 건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들어서 살고 있어. 근데 나중에 법적 분쟁의 결말은 이 피고인입니다. 근데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실제 소유자죠? 피고인이죠? 근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반대 의사 표시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 다음, 실행 착수 시기. 착수 시기는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고가 뭡니까? 문을 열고 몸이 직접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거로 족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어느 점포나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열린 문을 들어가는 건 당연히 주거침입죄인데 닫혀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열기만 했지 몸의 일부라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행할 수 있다. 심지어 뒤에 판례 나옵니다만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고리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 이것을 돌리는 것 또는 당기는 것, 아직 열리지 않았어. 돌리거나 당길 때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판례입니다. 자, 양으로 4번 주거침입자가 된다고 한 판례 이하 쭉 훑어봅시다. 그럼 1번 판례는 양으로 1번이 이제 밑바탕이 되는 지식이고 실제 시험은 2번, 양으로 2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양으로 2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양으로 2번이 시험에 나올 때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들어오는 의아한 그런 판례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권리자라도, 여기서 권리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했다?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거침입죄 보호법이 뭐라 그랬죠? 주거의 평원이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자가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으면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즉 소유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해야 되는데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죠. 2번 봅시다. 무효인 경락 허가 결정. 인도 집행되어 경락인이 점유 중 소유자가 무단 침입했다. 학생들이 여기서 막히는 게 있습니다. 경락 허가 결정이 됐다. 경매됐다는 거죠.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효래.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들을 믿고 경락받은 거기 때문에 내 거잖아. 근데 그래서 경락인이 마음 놓고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무단 침입했대. 소유자가 경락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내용 읽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의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토지 및 건물과 일괄 경매된 경우 무효인 경락 허가 결정에 의한 인도 집행의 기에 경락인이 점유하는 건물 내에 소유자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건물이 두 개입니다. 하나의 큰 토지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갑이라는 이 소유자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 채권자들에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근 이렇게 씁시다. 즉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해 줬다는 얘기죠. A라는 건물도 근저당 설정해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B라는 건물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안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부동산이 세 개입니다. 큰 토지 하나, 그리고 건조물 두 개인데 토지와 A라는 건조물에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 설정해 줬는데 B라는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아직 안 해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 채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매 들어와야 되겠죠. 경매에서 처벌해서 돈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 이거 그러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게 경매됐습니다. 강제 경매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봤듯이 이 B라는 이 건물을 을리는 사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았어요. 이 토지와 A 건조물을 차치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B 건조물 요거 하나를 경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쌌겠죠. 저렴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경락 대금을 다 완납하고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뭐야? 주거의 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경매가 말입니다. 요 B 건물에 대해서 무효래요. 무효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효인 경락 허가 결정 됐지 않습니까? 무효인 사유는 뭐 따로 있겠죠. 하지만 이 토지와 A라는 건조물이 경락된 건 유효예요. 그런데 이 B 건조물은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근저당권자가 아마 경락을 그러니까 경매 신청했나 보죠. 아무튼 무효래요. 무효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효인 경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건조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원래 정상적인 경매일 때는 경락받은 사람이 경매법원에 돈을 다 내면, 경락대금을 다 내면 그 순간부터 경락자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경락, 즉 경매가 무효라면 이 경락받은 자는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B라는 건조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팁니다. 억울하겠죠. 버티고 있는데 갑이 못 나가. 그러니까 얘가 쳐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무단 침입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가면 여기 써 있듯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갑이 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단 침입했다?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을은 여기 점유할 권한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 나가야 돼. 하지만 이 사람은 버티고 있는 동안은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소유자라 하더라도
침해하면 안 된다. 주거의 평온을 보여야 된다. 무단 침입했으니까 오히려 소유자인 갑이 주거 침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시 와봅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림으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무효인 경락 허가 결정, 인도 집행되어 경락인이 점유 중 소유자가 무단 침입했다? 주거 침입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판례 봅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 점유 중 임대인이 침입했다. 자, 임차인은 임차 기간 내내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할 권한이 있고 또 점유 행사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도 그 기간 동안 누리겠죠.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고 버티면 임대인이자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을 앞세워서 즉 법정 절차에 의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무단 침입했어? 1번 판례랑 비슷하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이제 기간이 끝나서 나가줘야 한다 하더라도 법정 절차에 따라서 내보내야지. 그냥 무단 침입하면 1번에서 본 판례처럼 똑같이 주거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내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법정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는 얘기죠. 아시겠죠? 다음 주거 침입자고 3번 봅시다.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절교 선언 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받고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이제 내연관계 사건기에 써 있지만 평상시에 내연관계 맺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렸겠죠. 근데 싸웠어. 그리고 절교 선언하고 비번을 바꿔서 못 들어오겠죠. 그 상태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겁니다. 아파트 복도래요. 복도. 얼핏 보면 학생들이 보시기에 집안에 안 들어갔잖아. 왜 주거 침입죄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 판사님들은 아파트 복도에 저 뒤에도 또 판례 나오지만 아파트 복도까지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기억 봅시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갑을 참 각자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둘이 내연관계에 빠져서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갑은 을의 아파트에 평소 다녀가는 사이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을이 헤어지자가 요구해 싸웠습니다. 그런 후 을의 아파트 출입문 비번을 을이 변경했습니다. 그 갑은 어느 날 새벽 1시경 오밤중에 을의 아파트 출입문을 비번 바뀌고 바뀌고 을이 현관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소란을 피웠다가 이제 잡힌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주거 침입자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피근이 피해자의 주거에 평소 다녀가는 사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방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앞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죠? 공용 공간 아닙니까? 피근이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 출nhập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왜? 비번까지 바꿔줬습니까? 들어오지 말아라는 의미 아닙니까? 주거 침입죄에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상기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저 뒤에 또 하나 나오지만 복도로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 된다는 판례 후속타로 나온 겁니다. 어렵진 않죠. 다음 4번 판례 봅니다. 출입 허가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 평상시 오픈된 시간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게다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론 정문은 잠궜겠죠.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했지 도둑놈 아닙니까 이거? 그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해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 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치기를 했네.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 통과 삽을 가슴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 놓고 올라가 유리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갔다. 여기 보세요. 침입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건조물 침입자가 당연히 되겠죠. 이거 가지고 그래 대법원까지 갈 사유입니까? 진작 1심부터 죄송합니다 해야지. 아무튼 유죄입니다. 5번 판례.
대정음식점, 이건 정책에서 봤던 유명한 판례죠. 대정음식점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손님 가장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주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판례니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지의 명시 주전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물론 오픈된 공간이죠. 들어가면 주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죠. 들어가는 거 주거 침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을 목적으로 한 도청장치 설치기 위해서 손님이 가장하고 들어간 겁니다. 도청장치가 포인트입니다. 도청장치 설치하기 위해서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저 도청장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끝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 출입증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업자 안내를 받아서 내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론 목적의 정당성과 인정합니다만 수단 방법의 상당성은 결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다랬죠. 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너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정당화하지 마라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 방법까지 합리화시키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주거 침체가 됐죠. 처음 복집 사건이죠. 6번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출입 제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함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어. 그러면 건조물 침체, 즉 주거 침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쭉 보세요. 다음 7번 대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장에 입장해서 나쁜 사람이죠. 주거 침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 관리 감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 수험생 아니고요. 사실은 대리시험 하려고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뭐야? 한 번만 보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복집 사건과 비슷하죠. 그래서 주거 침체 되는 거고 그걸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 되겠죠. 물론 이게 만약에 사립학교였다든가 또는 어떤 사기업체 입사 시험이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되겠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되겠죠. 아울러 하시면 됩니다. 다음 8번 1번 보면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둘째째 보세요.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즉 주거침입자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 점유가 된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것, 주거침입자 된다는 겁니다. 그게 2번에 있는 겁니다. 사찰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불교 신자가 계시면 혹시 씁쓸하실 겁니다만 그런 감정 여기서 버리세요. 사람이 문제지 종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게 있고 성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교인들은 그런 씁쓸한 마음을 느끼실 테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객관적으로만 봅니다. 주지 취임 위에 신임 주지 등이 경례 난입. 자, 어떤 건지 봅시다. 어느 큰 사찰이면 대찰이에요, 대찰.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찰인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그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보면은 제일 큰 게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단이라고 그러죠. 본부에서 어느 큰 대찰, 큰 사찰에 새로운 주지승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도 파벌 싸움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근데 기존 주지스님 중심으로 한 파벌과 새 주지스님이 된 파벌 간에 극한 대립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종단에서는 새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고 그 큰 사찰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런 새 주지승을 내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 듣자 그 주지스님 중심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 사찰 내를 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종법에 의하면 권한을 상실한 겁니다.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주지 스님 중심으로 수백 명이 사찰내에서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기존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수백 명은 여기 둘째 줄 권한 상실했지 않습니까? 사보상 불법 전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주지 스님을 비롯한 수십 명이 여기 접수하려고 온 겁니다. 권리자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무조건 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지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주지 스님 중심으로. 이해되죠? 자, 2번 봅니다. 270여 명의 성념의 신도들이 피고인의 주지 취임을 반대하면서 사찰 경례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저분들은 이미 이제 권한 상실했단 말이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구 주지 스님은. 근데 피고인이 새 주지 스님입니다. 37명가량의 일반 성녀들을 기업해서 날 새기기 전에 새벽에요. 잠겨진 뒷문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걷어내는 방법으로 들어갔으니까 좀 비상적인 방법이죠. 사찰 경로를 난입했다면 그런 피고인 등의 행위는 종법에 따른, 종법은 이제 이 종교 내부의 법입니다. 검수 절차를 통한 주지 즉 취임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얘기죠. 전임 지휘 의 사찰 경례에 대한 사실상 점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거 침체가 된 겁니다. 됐죠? 다음 9번 평소 무상 출입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자, 시골에서 아주 친한 친구, 이웃 사촌이죠. 이럴 때는 항상 그 집에 방문할 때는 사전에 동의, 승낙받고 들어갑니까? 야, 내가 니네 집에 말이야 저녁 먹고 좀 놀러 가려고 그래. 그렇게 꼭 승낙받고 갑니까? 아니요. 우리 사이에 막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시골 살아서 알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노크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그래서 문을 그냥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문을 두루룩 열어요. 그냥 우리 가족 있는데도 두루룩 열면 아버지는 뭐라 하십니까? 어서 와. 그리고 우리 이웃집 아저씨 있나?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게요. 그게 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웃집 아저씨가 가령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드르륵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을 털어갔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절도죄는 물론 되지만 주거 침체가 되는 얘기죠. 그럴 때 이 피고인은 평상시에 무상 출입했었으니까 절도죄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 범죄 쪽으로 들어가면 평상시에 무상 출입했던 관계를 하더라도 주거 침체가 추가된다는 것. 다음 10번 회사 직원이 절제 목적으로 침입했다. 피고인은 옛날에 이 오래된 판례 아닙니까? 버스 안내양 차장이라고 그랬죠. 여성입니다. 그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회사 사무실 들어간다? 그럼 무죄죠. 그러나 이 분은 근무 시간 이후에 들어간 겁니다.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주거침체 되는 거죠. 절도죄 물론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럼 주거침체 된다는 것. 11번 건물의 소유권 분쟁 중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유권 분쟁 중 일방이 건물에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추정 승낙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피해자의 추정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성격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주거 침체 된다는 겁니다. 12번 주거 침입죄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적법한 권한 여부는 불문한다. 출입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는 경우 주거 침체가 원칙상 된다는 거예요. 별 내용은 없네요.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적법한 권한 여부 불문한다.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13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요지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체다. 위요지 정원 이런 거지 않습니까? 14번 14번은 비교 판례까지 잘 봐야 됩니다. 둘 다 크레인이 나왔어요. 여기서 크레인, 저기서 크레인. 14번 선박 건조 자재 운반용 골리앗 크레인. 전 건조물입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 여러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보면 쭉 수십 층까지 올라가서 장비 운반하는 타워 크레인 보셨죠? 그게 크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리앗 크레인은 선박 건조하는 겁니다. 왜 도크라 그러죠? 도크.
바다에 해안가에 이렇게 물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0만 톤, 뭐 20만 톤, 30만 톤짜리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무게 크기의 물건들을 자재 운반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큰 크레인으로 양쪽으로 쫙 왔다 갔다 레일이 깔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크레인 얼마나 크면 골리앗을 붙였습니까? 그게 여기 보시면 82m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0평 정도 되는 방실이 있고 거기 뭐 컴퓨터 등 제어 장치가 있겠죠. 한두 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인가적 이해는 출입이 금지되는 곳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노조 차원, 노조 활동 차원에서 들어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가 잡힌 겁니다. 이럴 때 이 분들은 야 크레인이 무슨 주거냐 그랬지만 우리 대부분 판사님들은 이런 공간을 봐봐. 남들 출입이 금지됐고 그 안에서 생활하잖아. 주거라는 거야 주거. 그죠?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죄, 즉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건축 현장에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좁아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조종관 있지 않습니까? 조종관 그걸 마스트인가 그래요. 조종관에 어느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 마스트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인 겁니다. 이것도 주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 그 조종하려고 근무 시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주거가 아니, 건조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거 집장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저 두 개 비교를 했는데 이게 출제됐었거든요. 그때만 어느 학생이 틀렸대. 아니 왜 틀렸니? 내가 그렇게 강조했잖아 비교해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배운 기억난대. 크레인 근데 어떤 것이 주거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대. 제가 그럼 되냐? 아니 내가 그랬잖아. 자 똑같은 크레인이 아니야. 이 크레인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뭐야? 골리앗이잖아. 골리앗.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러더라고. 이걸 왜 잊어버립니까? 그래. 안타깝죠. 다음 여기 개성 연장에서 봅니다. 공사 현장에 군에 들어간 행위.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지을 때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건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에다가 잡힌 거예요. 이럴 때 아까 타워 크레인은 주거가 아니라 그랬죠. 건조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간 거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도 주거 집재가 되느냐 이제 검사가 기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판사님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 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었다면 이거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현장 사무실이나 경비실에 들어가면 그거는 주거 집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건조물이죠.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벽도 있지 않습니까? 난방 이런 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주거 집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조물을 볼 수 없다는 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위유지도 아닙니다. 위유지도 아니에요. 저거는 위유지라는 것은 어느 가옥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그리고 그 가옥을 지키려고 하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랑 그 집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유지예요. 관리하고 있는. 근데 이 공사 현장은 현장 사무실과 경비실 사이 그거는 위유지라는 개념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건 주거 집재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해설 다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 15번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봅시다. 욕설 따지기 위해서 밤 9시 부녀자 여성이죠. 10명과 몰려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어느 날 이분이 여자예요. 여성인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낮에 욕을 엄청 세게 얻어먹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열받아 하다가 이제 남들도 퇴근하고 나서 밤에
동네 아주머니들 10명을 모은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낮에 이렇게 욕했다. 우리 따지자.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10명과 작당하여 밤 9시에 발설될 집에 몰려 들어간 겁니다. 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주거 침체 된다는 거예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야밤에 오밤중에 와 몰려들면 아무리 따지는 거 좋지만 오밤중에 10명 이상이 몰려 들어가는 건 주거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려 봅니다. 이것도 따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폭행당함, 때린 이유 따지며 맞으면서 들어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도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뺨을 맞은 거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여러분 뺨을 때려. 그러면 뭐 일진이 안 좋다고 그냥 갑니까? 뭐야? 그리고 덤벼들죠. 딱 맞았어. 그자마자 확 쳐다보고 왜 때려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때려. 왜 때리냐고요? 그러니까 그 때린 사람이 그 집 주인이에요. 대문 열려 있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의 집이라고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놈이 날 왜 때리는 거야? 그래서 때린 이유를 따지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또 돌아서서 또 때려요. 지금 몇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마당으로 딱 들어서니까 그제서 아까 때렸던 그 집주인 놈이 여보세요, 딱 오세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 집 주거 침입했다고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 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므로 술에 취하여 가해자에게 얻어맞아가면서 이 사람 술 한잔 먹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얻어맞아가면서 왜 때리냐고 따지면서 들어가는 게 사회통념상 이게 왜 잘못입니까 도대체? 이해되죠? 거의 현행범 잡으러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의.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무리 현행범 잡는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 아닙니까? 이건 지금 잡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따지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통념상 주거 침입 아니라 그랬어요. 무죄입니다. 다르죠. 다음 16번 건조물 영구적이어야 됩니까? 영구적인 건물이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그 인도에 알루미늄 샤시로 된 담배 점포 또 무슨 어묵 파는 곳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놈이 그 담배 점포에 야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돈 훔쳐갔다니까요. 이런 경우 야간 주거 집중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조물입니다. 이것도. 17번 청문회에서 봤었습니다.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학 당국 총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학생회관이라고 해서 학생회 동의만 받고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좀 그건 아닙니다. 모두죠 모두. 18번 이 총무 때 봤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강간으로 들어간 놈 있지 않습니까? 주거 침입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 이게 요렇게만 나오면 주거 침입죄가 정답입니다만 강간까지 했다, 상처가 났다. 상처 안 났더라도 그 성특별법이 적용되죠. 상처 났으면 성특별법에 이제 더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주거 침입죄다 그럼 맞다라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 19번 대학교 침입 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습니다. 아까 학생회관 들어간 거랑 뭐 비슷한 사례죠.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냐고 집회와 관련된 A분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집회를 연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찰과 트러블이 발생해서 막 치고받고 한다 칩시다. 그럼 체류탄이 난무하고 캠퍼스가 어지럽혀지고 나무 훼손되고 막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번 집회는 허락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문에 다 써붙여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해서 무죄 주장하느냐면 자기들이 들어갈 때 경찰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구체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 정문에 경찰들 서너 명 서 있었고 교직원들도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학생들이 3, 4, 5 이렇게 들어갈 때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동의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판사님들은 정문에 써붙여 놨잖아요. 오늘 집회는 금지합니다. 총장 누구 써붙였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명시적인 의사 표시했지 않습니까? 교육장관이 가만히 있는 건 뭐야? 그냥 평범한 학생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동의받지 않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입니다. 20번. 주거 침입의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입문을 당기는 것, 돌리는 것. 이거 침해 채소라는 것. 몸이 아직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쉬운 겁니다. 21번. 타인이 점유 중인 자신의 비닐하우스. 나는 소유자네? 근데 타인이 비닐하우스를 점유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사 절차를 거쳐서 회수해야죠. 근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특히 비닐하우스 점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물쇠를 설치해내고 때려부시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손괴죄까지도 됩니다. 다음 22번. 이 판례는 같은 판례입니다만 그러니까 행위가 여러 개입니다. 여기 아마 주거침입죄에서 가장 해설이 좀 길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 소독시설, 물탱크 시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더 많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밭이 두 개입니다. A, B라는 두 개 밭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을의 소유였었습니다. 을이 이 두 개 밭을 소유하면서 이 B 밭에는 축사를 만든 겁니다. 축산 농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사라는 것은 소독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독, 가축이 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밭이니까 뭐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게 통로를 만든 겁니다. 통로를 놓고 여기에 이것도 자기 밭이니까 설비 많이 했겠죠. 여기 소독 시설을 만든 겁니다. 소독 시설, 소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 그래서 요 바로 옆에는 조그맣게 물탱크를 만든 겁니다. 물탱크.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건이 여러 개인데 이 축사를 짓고 남은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벽돌 등 이렇게 벽돌 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축사를 경영을 하다가 폭망합니다.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축사가 있는 이 오른쪽 밭이 경매됩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 비토지 축사랑 함께 이게 을 소유였다가 경락받은 갑 소유로 됩니다. 얘가 새 소유자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 땅은 갑 소유가 된 겁니다. A 밭은 아직도 을 소유입니다. 얘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됐죠? 그 축사도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축사도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축사를 활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 소독시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둘째, 물탱크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셋째, 벽돌을 반출해 갑니다. 반출해가 벽돌 등을 자재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여기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 그것도 훼손했다고. 그것도 손괴죄. 그거는 논의 하지 맙시다. 손괴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이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의뢰 고발로 갑이 기소된 거죠. 요 두 개는 주거침입죄,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됐고, 요거는 절도죄로 기소된 겁니다. 그럴 때
이 갑이 주장하는 걸 먼저 봅시다. 민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법에 백조인가 백조에 주물, 종물 조항이 나옵니다. 주물, 종물. 그걸 이제 학자들은 주물,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주물, 종물. 주물과 종물의 그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주물은 뭡니까? 종물은 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산다 칩니다. 자전거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저도 자전거 잘 탑니다. 많이 탑니다. 자전거를 사는데 자전거에 거기 자물쇠가 있지 않습니까? 자물쇠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사왔습니다. 제가 사왔어요. 근데 자전거 주인이 저한테 자전거 대금을 받았습니다. 뭐 한 15만 원 받았다 칩시다. 어제 사왔는데 와보니까 자물쇠 장치 다 했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그 전화를 했습니다. 자전거 주인에게. 사장님, 제가 자전거 잘 갖고 왔는데요. 잠금 장치는 있는데 자물쇠가 없네요. 자물쇠, 열쇠가 없네요. 열쇠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열쇠 값은 따로 주셔야죠. 이러고, 아니 열쇠 값을 따로 달다뇨. 아까 15만 원에 다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주셔야 됩니다. 얼마요?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럴 때 자전거가 주물입니다. 거기 열쇠는 종물입니다. 종물. 종물은 뭐예요? 주물의 사용에 공하는 것, 주물의 사용 또는 상용, 항상 사용할 때 이게 딸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종물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제가 주물을 샀지 않습니까? 그 종물 값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주인은 찌소리가 말고 열쇠를 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에 써 있습니다. 2항인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당당하게 달려면 돈 한 푼 안 주고도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다 치른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죠? 그게 종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주물 아니야, 이게 주물. 축사가 주물이고, 소독시설, 물탱고 이건 다 종물이다, 종물. 다 내 거다. 내가 이거를 샀지 않냐, 경매로 샀기 때문에 소독시설, 물탱고도 종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산 거다. 내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대부분 판사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가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종물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를 설치했고 거기에 축사 소독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이들 물건은 독립된 토지에 독립된 설치라는 거예요. 독립된 설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연결 통로까지 만들었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종물을 부정합니다. 그게 결국 뭐야? 소독시설과 물탱크는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사에 딸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을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독시설과 물탱크는 을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집재 되지 않냐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은 소독시설은 자 비교적 규모가 큽니다. 거기 들어가서 소독약 배합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물 길러 가서 붓고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거라고 봅니다. 소독시설은 주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나 물탱크 시설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물이 있으면 바가지로 풀 수 있고 또 모터펌프로 퍼내는 것뿐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탱크는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닙니다. 건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탱크는 을소유지만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죄, 여기 들어간 건 주거침입죄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이겁니다. 벽돌등. 이 사람은 벽돌등을 종물, 주물, 종물 논리를 핍니다. 이 벽돌등은 내가 이 전체 토지를 샀잖느냐.
이 토지를 다 샀으면 이게 주물이고 주물의 처분에 종물을 따라온 것 아니냐. 그래서 벽돌 등도 내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반출해간 게 뭐가 잘못이냐. 왜 절도죄냐.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사님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이 벽돌 등은 이 토지나 축사에 상용하기 위해서 제공된 게 아니야. 좀 분리가 쉽습니다. 그죠? 분리가 쉽다는 게 뭐예요? 이거 없어도 축사 경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돼. 자, 싹 빼봐요. 축사 경영 뭐 못합니까? 이거 빼면 물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종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종물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종물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토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고, 이거는 같은 토지에 있지만 이거에 상용, 즉 항시 사용하는 것에 제공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종물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이것도 일 겁니다. 갑의 토지가 되어버린 그 토지 위에 쌓여 있지만 쉽게 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치 훼손 없이 쏙 들리지 않습니까? 종물 아닙니다. 그래서 을 겁니다. 을 것. 이건 을 거야. 근데 이거를 함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도죄입니다. 이해되죠? 절도죄입니다. 이거 주거침입죄, 이건 주거침입죄 아니고 이건 절도죄. 이게 이 사건의 전체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길더란 얘기죠. 다 됐죠?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 판례 또 세세개 보신 분들은 물태고도 낼 수 있고 심지어 저 벽돌 등도 낼 수 있습니다. 대비하세요. 다음, 됐죠? 23번은 청론에서 봤습니다.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 거기를 점거동생했죠? 사용자에 대한 쟁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추녀 수납도 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거침입죄입니다. 됐죠? 다음, 24번. 집행관이 부동산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 유치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건물, 여기는 아파트입니다만 그 건물에 공사를 한 사람이 있어.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깔고 앉을 수 있다는 권리죠. 제가 세탁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세탁물을 맡겼어. 5,000원을 내야 돼. 그래서 세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안 줘. 그럼 세탁소 주인은 그 세탁물을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관이 부동산 집행을 실시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출입문과 장문화를 때려부시고 들어갔어. 자, 어느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한 겁니다. 집행관이 와서 법적으로 집행한 겁니다. 유치권자를 나가시오. 그리고는 집행 끝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만을 가진 거야. 이제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과 장문 단추를 훼손하면서 강화주로 들어간 겁니다. 이러면 주거침입죄 되는 거죠. 손괴죄도 됩니다. 아시겠죠? 건전물 침입죄. 25번. 사드가 나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적이 미사일을 쏠 때 엄청 높은, 낮은 데로 오는 거는 우리도 웬만하면 요격이 가능한데 높은 데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층권 뭐 이렇게 오는 거. 이건 미국의 사드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상북도 상주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 세력이 저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이 저 사드 기지에 들어간 것이 과연 주거침입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 계획 봅시다. 피고인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골프장에 섰어요. 그게 골프장에 섰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수용했지 않습니까? 이 집 골프장이 아닙니다. 사드 기지입니다. 그래서 구 무슨 골프장이라고 한 거예요. 설치된 사드 기지 철조망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강목과 장갑을 이용하여 통과하여 300m 정도 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내각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 장갑을 이용해서 통과해서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간 겁니다. 거기가 골프 코스였었어요. 근데 그러자 대한민국 유권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포에 침입해서 잡힌 겁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주거침입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자, 아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그 판례가 우리 좀 아까 본 어느 건설 현장 들어보셨죠? 타워 크레인에 건설 현장에 무슨 건물에 들어갔다든가
경비실에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주거 침입자가 되지만 그런 곳이 아닌 그냥 잔디밭 이런 데 들어가면 주거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만 들어간 건 주거 침입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건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 침입자라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이 아니야. 자, 골프장 다시 가봅시다. 골프장은 저푸른 초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골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 식당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건 건조물로서 주거 침입자 개처가 되죠. 근데 골프장 잔디밭 위에까지 간 건 주거 침입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위유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이미 사드바 세대가 2대가 반입되어 운영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 클럽하우스, 골프텔 이건 건물이죠. 거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은 거기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 당국은 예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또 사드 기지 안에 외곽 철조망, 내각 철조망 이중으로 설치해서 종전이 없던 거지 않습니까? 예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거예요. 이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유지에 해당한다 보기. 봐봐. 이거 위유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디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유지입니다. 위유지. 울타리를 둘러치는 주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판을 읽어보니까 주거 침입자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유지입니다. 다음 26번은 엄청 길게 사공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연상호 중심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사님들의 결론 요것만 아시면 안 틀릴 겁니다. 이건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2021년 올해 나온 판례입니다. 자, 세차업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출입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저거 해봤어요. 왜냐면 일반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까지 차량을 운행해서 가서 세차 부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세차하든 또는 사람 수동으로 손 세차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럴 때 손 세차가 제일 비싸죠. 물론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하죠. 자동 세차? 그보다 약간 싸죠.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저도 해봤는데 지금은 저 세차 안 합니다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똥차가 돼서 그래요. 차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정이 간 차인데 오래 쓰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제 무덤덤해져 가지고 더러워져도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차 안 하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지하에 주차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세차업자가 출장을 옵니다. 이분들은 아주 소량의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참 기술 좋아해요, 저분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3번 이상은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더라고요. 첫 새벽에 밤늦게부터 오시더라고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했어요. 그 출장 세차. 그 한 달에 5만 원이면 유료 세차장에 손세차 이런 거 한 서너 번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매주 한 3번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언제냐면 비 많이 오는 날 차가 아주 그냥 흙탕물이 돼서 범벅이 된 날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그 황사도 많은데 그 뽀얗게 된 거 닦는 것 또 눈이 질퍽하게 해서 먼지랑 막 쌓여서 그 먼지는 내린 거 그때 저녁에 주차하면서 좀 죄송하게 이분들 무지고생 하시겠구나 내 차만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은 날 다 버려진 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음날 가면 또 깨끗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흡족한지 그런 분들인데 좌우지간 어느 아파트에도 그런 분들이 출장 세차를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대라고 합니다. 이 대표회의에서 이걸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백 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기권이라고 생각해서 입대위에서 그
업주에게 접근해서 당신 이 아파트 단지에서 세차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우리에게 보증금과 한 달에 얼마씩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 중에 일부가 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요라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러겠죠. 종전했던 사람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계약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차주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입대위가 개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세차업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출입을 금지하는 입주자 대피 입대위라고 합니다. 결정 및 법원의 출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 영업을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주거 침해가 어떻게 되느냐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사건 계획 봅시다. 좀 길게 써놨습니다만 갑이 이제 피고인인데 세차업자입니다. 건식 손세차 서비스 영업하는 사람. 왜 건식이라고 합니까? 소량의 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만약에 물 탱크를 갖고 와서 하면 난리 나죠.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자 등을 위한 세차 영업을 허락받아 관리사무소와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지급해서 해왔다가 그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자랑 갈아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웃된 거죠. 그 위 계약이 종료되자 입대인은 새로운 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방문 세차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갑은 그 후에도 단골 손님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일부 입주자 등과 체결한 세차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대위에서 이걸 지적하고 당신 이제 나가. 우리 세업자랑 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오라 그러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라고 항의한 거예요. 자꾸 들어오니까 입대위에서 출입금지 결정과 함께 법원에 간 겁니다. 법원에 가서 저 종전의 세차업자는 우리랑 계약 종료된 상태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가처분 결정 받아온 겁니다. 그 통보가 됐다니까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지하층에 들어가 세차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등의 차량을 세차했다가 잡힌 거예요. 이게 주거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일부 입주자는 계속 계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들어간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무죄 주장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판단 봅시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관리권자는 입대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관리권자는 입대예요. 피고인은 입대의 결의 및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들어갔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일부 입주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관리자로부터 관리자가 입대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입대의 대표들이 들어오지 마 이런 건 못 봤어. 하지만 이미 통보됐고 결의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 침해가 되는 겁니다. 한편 이분이 주장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법관님들이 입대가 일부 입주자 등과 세차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에 대하여 세차 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입주자 등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 입주장이 그거예요. 아니 일부 입주민들이 나 들어오라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왜 잘못이냐? 만약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분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걸 무시한다면 그 일부 입주민들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그런 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판사님들은 그건 아니다. 그 일부 입주민들이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그랬지만 당신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일부 입주민들의 자기 차량을 못 들어가게 주차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이 일부 입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는 뭐냐면 자기네들 차량을 입주민이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 이게 본질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걸 침해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당신 세차업자 못 들어오게 한 것뿐이지 이 일부 입주민들의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하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출입한 것은 건조물 침입죄죠.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겁니다. 좀 씁쓸하더라고 이거 보고. 물론 뭐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해서 했었던 것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게 입대에서 저걸 또 이권이라고 생각해서 또 보증금과 물론 보증금 나중에 돌려주지만 다달이 얼마씩 받는다는 거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고 주거침입죄 부정한 사례는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구브런치의 판례까지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